나영은은 싸늘한 눈빛으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사진 속에는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세리와 오범수가 나란히 서 있었죠. 한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못 맡기겠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세리는 놀란 듯 사진을 집어들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이의 엄마라는 자리가 이제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는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감정도 진심도 소용없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의 서막,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리는 연구실 문 앞에서 낯선 기척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자 나영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이제 그만 어른 흉내는 그만 내세요. 한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나영은은 차갑게 말하며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세리와 오범수가 마주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거 몰카 아니에요? 몰래 찍은 거잖아요. 세리는 당황한 듯 말했지만 나영은은 코웃음을 쳤어요. 몰래 찍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세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사진은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어요. 세리는 늦은 밤 범수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는 손에 차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 한이 때문에라도요. 세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범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세리의 손을 감쌌어요. 세리 씨, 난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면 뭐든 버틸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한이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가 곁에 있으면 더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오범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멀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세리는 복사실에서 자료를 찾던 중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사진이 들어 있었고 뒷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 만나면 더 무서운 걸 보게 될 거예요. 세리는 봉투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사진에는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은 자신과 범수가 담겨 있었어요. 누구야? 누가 이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고 뒷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순간 나영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어떻게든. 세리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평범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손에선 봉투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속의 공포는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범수는 세리에게 봉투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이가 걸려 있어요. 경찰에 넘기면 일이 커질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마음이 먼저였어요. 오범수는 답답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세리는 애써 웃었어요. 난 괜찮아요. 익숙해요. 외로운 거. 그 말에 범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세리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영은의 말과 행동은 이미 이들의 마음을 조각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틈에 한이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학교 게시판엔 정체불명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대학 교수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그 결과는? 글에는 세리와 범수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강의실, 식당, 공원. 사적인 순간들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공개되어 있었고 댓글은 순식간에 늘어나고 있었어요. 학생이 교수랑. 저건 문제죠. 진짜라면 징계받아야 하는 거 아냐? 세리는 휴대폰으로 그 글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범수에게 전화하려다 멈췄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 고개를 묻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범수는 학장실로 호출받았고 그곳엔 이미 학교 측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책상 위엔 출력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의 이름이 적힌 징계 통보서가 함께 있었어요. 오 교수님, 공식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오범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긴 채 모두가 자리를 떠났고 오범수는 홀로 남겨졌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그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세리야, 너랑 범수 교수님 게시판에 올랐어. 난 내 편이야. 근데 이건 심각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언젠가 한이가 묻는다면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창가에 앉아 밤새 불 꺼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바란 미래였을까? 입안이 말라왔고 그녀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늦은 밤 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신자는 나영은이었고 그녀는 숨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어요. 이제 진짜 헤어지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계속 만나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영은은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아닌 실행을 암시하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세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한이가 다치게 하지 마세요. 당신 그 아이한테 엄마 맞아요? 세리의 말에 나영은은 비웃음 섞인 소리로 응수했어요. 넌 뭘 알고 그런 말을 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통화는 그대로 끊겼고 휴대폰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어요. 세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대학 교수 불륜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적나라한 기사를 보게 됐죠. 20대 제자 유혹한 40대 교수, 캠퍼스에서 은밀한 관계 지속. 익명의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허위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기사 하단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는 삽시간에 확산됐어요. 이게 뭐야? 오범수는 기사를 읽다 말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세리는 기사 내용을 보며 입술을 떨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폭로이자 파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는지 너무 분명했어요. 오범수는 다시 학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교수진과 징계위원장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엔 사진 자료와 기사 출력물이 놓여 있었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학교의 명예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위원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위원회 출석일 통지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장을 제출해 주세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참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한없이 무거워졌어요. 학교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에겐 입장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세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친한 후배였던 학생이 인사를 하다 말고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아예 외면했어요.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침묵은 날카로운 창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하지만 수업 쉬어갈게요. 세리는 조용히 말한 뒤 칠판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키득였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교정엔 더 이상 따뜻한 봄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범수는 신문고 게시판에 사실 해명글을 쓰려다 멈췄어요. 어차피 믿지 않겠지. 그는 자판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동석에게 연락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까지 번지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이건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해요.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글을 지웠어요. 세상은 진실보다 구경거리에 반응했고 사랑은 해명조차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 밤 오범수는 식탁 위에 앉아 술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어요. 창밖으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안에는 단 한 줄기 소리도 없었어요.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독고탁은 침묵을 깨고 직접 움직였어요. 세리, 이리 좀 와봐. 비서가 안내한 방엔 독고탁이 앉아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어요. 넌 지금 우리 가문의 이름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그의 말에 세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그 교수라는 놈이랑 끝내. 안 그러면 너 더 이상 세상에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그의 협박은 현실적이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전 진심이에요. 사랑한다고요. 세리가 조용히 말했지만 독고탁은 손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진심? 진심이 가문을 구해주냐? 그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가득 울렸어요. 그날 밤 세리는 독고탁의 사람들에 의해 외딴 별채로 옮겨졌어요. 휴대폰은 뺏기고 외부와의 연락은 끊긴 채였어요. 창밖엔 철창이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었어요. 한이는 범수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창가에 앉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밖에선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어둠이 먼저 찾아왔어요. 오범수는 학과 사무실에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받았어요. 교수직 해임이라는 단어가 문서 상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본교는 금일부로 오 교수님에 대한 강의 및 연구직을 해지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말없이 서류를 접어들고 건물을 나섰고 강의실 벽면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지켜야 할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세리는 별채에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고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 머리맡엔 한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죠. 그림 속 엄마는 웃고 있었고 아빠는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한이야. 나 엄마 될 자격 없어졌나 봐. 세리는 나지막이 중얼였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직 어둠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어요. 오범수는 자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빈 병이 식탁 위에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도 노트북도 꺼진 채였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사랑 안 돼? 그는 중얼이듯 말했고 컵에 술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마광숙이 들어섰어요. 도련님, 이러고 있지 말아요.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오범수의 마음을 조금은 지탱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한동석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LX 호텔 오범수 교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임. 기사 하단엔 세리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어 있었고 댓글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곧바로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 뒤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무슨 끝이야? 내가 한 거 아니라며. 네. 우린 그냥 사랑한 것뿐이에요. 나영은이 한이를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어요. 한동석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이 싸움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석은 나영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조용한 회의실 한가운데 서류 처리 하나 놓여 있었죠. 이게 당신이 기자한테 준 돈 내역이에요. 이건 통신 기록, 이건 협박 메시지예요. 그는 하나씩 서류를 펼쳐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영은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징역도 가능하겠죠? 한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단 걸 보여줄게요. 그 말엔 위험과 분노가 함께 있었어요. 나영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영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뭘 원하는 거죠? 돈이에요. 명예회복.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동석은 눈을 마주친 채 말했어요. 정정보도, 공식 사과, 오범수 교수 복직, 그리고 셀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나영은은 이를 악물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내가 왜 걔들한테 무릎 꿇어야 하죠?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대신 감옥에서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며칠 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기사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독고세리 오범수 교수 루머, 허위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 사과. 기자 명의의 정정보도였고 하단엔 나영은의 공식 사과문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어요. 세리는 그 기사를 보며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오범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범수 교수는 즉시 복직합니다. 그날 강의실 앞에서 오범수를 기다리던 학생들 사이에 작은 박수가 터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강의실 문을 여는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어요. 그 자리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일부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세리는 복직한 범수를 캠퍼스 한편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떨어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돌아왔어요. 범수의 한마디에 세리는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조용히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동석의 명령대로 나영은은 공식 사과문을 쓰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플래시 세례 앞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읽어나갔어요. 저는 모든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독고세리 씨와 오범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있었고 나영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서 물러났고 조용히 퇴장했어요.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한동석은 마지막 술을 위해 독고탁을 호출했어요. 이제 셀이 문제 정리하셔야죠. 그는 조용히 혼인신고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두 사람의 법적 혼인 기록이에요. 이미 제출된 상태고 유효해요. 독고탁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보았고 곧 표정을 지었어요. 뒤에서 당신이 움직였군. 한동석은 웃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내 동생이에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결국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더는 건들지 않겠어요. 오범수와 세리는 한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했어요. 아이의 손을 각각 한쪽씩 잡고 벚꽃이 피기 시작한 길을 걸었어요. 세리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끝난 거죠?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린 잘 살아가면 돼요. 그 웃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했고 그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상이었어요. 밤이 되자 세리는 테이블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지켜줘서 고마워요. 세리가 말하자 오범수는 미소 지으며 컵을 들었어요.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순간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밤은 조용했고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